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방직 7급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한 중중 정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약간 지엽적인 문제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비중은 특이한 게 국가직 때도 그렇지만 1편에서 출제 비중이 매우 낮아졌죠. 국가직 때도 한 문제 나왔거든요. 사회자본 문제. 이건 전체적인 이론 문제이기 때문에 7급은 아무래도 1편의 비중을 이 총률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정책학은 역시 국가직 때도 5문제인데 똑같이 5문제. 그러니까 정책학의 비중이 거의 높다는 거, 4분의 1 정도. 조직론, 인사, 재무 거의 10문제 정도 유사하고요. 판례론 1문제하고 지방행정 2문제. 지방행정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적었다는 거, 그 정도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합격 점수는 한 85점 정도, 80에서 90 정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1번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고, 관료제 모형은 수직적 계층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의사결정에 있어 기관장이 의사결정을 해서 명령 통일에 의해서 일사반하게 움직이니까 정답은 3번이겠죠. 나머지 민주성과 형평성은 그저 충돌하고 대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1, 2, 4번이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고 3번하고 요거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비용 대비 편익인 능률성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였고, 난이도 ABC라면 C급. 자, 이거는 콥과 로스의 정책의 설정 모형이었는데 제가 눈이 얘기했습니다만 정책의 주도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3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순서. 일단 봐봐. 여기 행정 PR이 없으니까 행정 PR이 없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부 접근형. 둘 중에 하나죠. 공정의제 과정을 먼저 거치고 정부에게 강요하는 거는 외부 주도형. 정답이죠. 이것도 거의 난이도 C급 정도.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인사제도 요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15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였고 나머지 2-3문제가 논점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옳지 않은 거 항상 제가 역관주의의 한계 때문에 실적주의 한계 때문에 대표관료제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거 거꾸로죠. 실적주의는 대표관료 비판? 아니죠. 요게 1883년이고 요게 1940년대니까 실적주의를 비판하면서 요게 나온 거죠. 나머지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이것도 C급. 자, 4번에 예산의 분류 4가지 있었죠. 품목별 분류, 재정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신축성을 저해야 한다. 당연히 비판. 그다음에 기능별 분류는 정부의, 즉 국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능별 분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회계청 확보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맞고, 조직별 분류는 사실 조직이라는 게 정부의 어떤 18부인데,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재부다 그러면 기재부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이라면. 여러분들 행사 공부하실 때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직별 분류의 장점은 목적이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죠. 용이하지 않다. 어렵다고 보는 게 낫겠죠. 오히려. 쉬운 거는 기능별 분류죠. 이게 틀렸죠. 예산 분류 4가지의 장단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 5번 문제, 정책 모형 문제, 결정 모형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옳은 거 찾는 문제고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정책의 본질이 미래 지향적 문제 해결, 가치관 판단적 발전의 가치 지향적 행동 추구의 중요성, 이거 일반적인 내용이고, 제가 보세요. 확실하다. 목표도 확실, 수단, 대안도 이게 수단이거든요. 목표와 수단이 확실한 거는 합리 모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 모형은 기존 정책 사업의 매몰 비용, 이미 매몰 비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적합성이, 매몰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죠? 매몰 비용을 인정하면 되는데 점정 모형, 합리 모형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실 적합성은 이상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 순차적이 될 수도 있겠고, 만족 모형이고, 정보를 하나씩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족 모형이거나 아니면 뭐 기계 모형인 사이버네틱스 모형 정도 뭐 다 적용될 수 있겠고, 물론 시간의 흐름만 본다면 만족 모형 순차적이라는 게 맞겠고,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이거는 뭐예요? 쓰레기통 모형의 올거나이즈 디스오더, 조직화된 문제성을 설명하는 거죠. 갈등의 준해결, 연합 모형 또는 회사 모형. 그러니까 정답은 같은 비용 대비 편익의 극대화, 산출의 극대화니까 4번이 정확하게 합리 모형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4번. 역시 뭐 5번 문제가 한 B급 정도? 1, 2, 3, 4는 C급 정도였고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6번에 정부 규제도 마찬가지죠. 규제의 유형에 따른 예인데, 자, 총편 채널 같은 거는 뭐라고, 리플리와 프랭클리라면 경쟁적 규제죠. 보다 경쟁력이 높다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보호적 규제는 국민이나 사회 자체를 보호하는, 이거 틀린 거죠. 물론 문제 정확하게 읽으시고, 자, 뭐 이번에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 그죠? 허용, 예외 금지니까 피규제자가 자율성이 높다는 거. 뭐 3번은 이거 알아두시고, 우리나라 신기술 있죠?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 모래상자니까 여러분들 모래상자 안에 모래를 넣어주고 자유롭게 뭐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즉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맞죠? 사회적 규제는 기업과 정치다. 환경규제니까. 그래서 1번만 틀렸네요. 이것도 역시 뭐 C급 정도 가장 기본이고요. 자, 보시면 행정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생태론, 주체적이지 못한, 즉 소극적, 수동적, 후갱태주, 신행작은 적실성, 현실 적합성과 실천, 가치 평가, 가치 지향적, 공공선택 이론인데 권한의 분산이죠. 그래서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통일 공급되는 것보다 여러 조직들이 다중공공관료제, 공공부분, 민간부분, 공사 혼합 부분까지, 그래서 분권화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할권의 중첩과 권한의 분산이니까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총론 파트는 이렇게 뭐 생태론의 기본적인 개념, 이 공론의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이런 개념 정도 시험에 나오죠. 뭐 경로 의존성 이런 거, 역사적인 맥락과 지속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조금 까다로웠던 것이 톰슨의 기술령인데, 기술이라는 거는 투입물을 산출물로 바꾸는 과정에 필요한 게 기술이라고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 세 가지가 있죠. 집약적 기술, 뭐 종합병원.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 교호적 또는 호혜적. 이 교호적이라는 거는 상호 간의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렇죠? 공학적 기술은 이거는 페로우의 기술 유형이죠. 일상, 비일상, 공학, 그 다음에 장인. 연속, 롱리크 테크놀로지니까 요거 바뀌었네요. 당연히 연속, 요게 바뀐 거죠, 이렇게. 그럼 답은 이거죠. 중개적 기술은 풀드죠, 풀드. 인터디펜던스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치는 규칙이나 표준화된 약관 등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재 302페이지에 딱 나와 있죠, 이렇게. 풀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뭐 조금 까다롭다면 까다롭고 뭐 B급 정도. 자, 9번에 공무원 구충처리인데 여기는 여러분들 1번 맞죠? 소총임대. 2번도 맞습니다. 성폭력 범죄 특히 최근에 강조되고 있고, 3번에 소청심사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어요. 근데 구충심사위원회는 기속력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특징이니까 요 3번 지문은 좀 알아두시고, 4번에 보시면 30일 내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다만 그때 만약에 그 결정은 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보통 3분의 2 이상이 일반적이죠. 출석위원 과반수 이런 것들은 위원회 같은 경우.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법률 문제고 1, 2, 3번을 맞으니까 4번을 속어법으로 해서 4번을 풀면 되겠죠. 법률 문제입니다. 자, 10번은 뭐 프레스마 일답스키에서 예전에 국회 8급 문제에 나왔던 것인데, 실패한 원인이 정책 집행과, 즉 정책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합해야죠.
또 기타 요인이 참여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 비토 포인트, 참여자가 거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급적 적어야 한다. 그리고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XY가 너무 복잡하다니까 단순 명확해야죠. 또한 추진자가 자꾸 바뀌면 안 되죠. 거기 예를 들어 뭐 경제개발처 자꾸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분리가 아니라 통합돼야 된다. 뭐 이거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자, 11번에 보시면 조금 까다로운데 보세요. 인사행정 문제인데 일단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은 비독립 단독제와 독립합의제가 있는데 요거는 비독립 단독제거든요. 비독립이라는 거는 뭐냐? 행정수반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그죠 중앙인사행정기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은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을 수가 없죠. 틀렸고. 이거는 그죠 독립 방식이고요. 인사기관의 구성과 인사정책의 일관성도 역시 독립적인 방식이고, 이건 합의제 방식에 틀렸고, 뭐 일맥상통하죠.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이 조직을 관장하고 행정수반에 지휘하는 이게 비독립 단독제. 우리나라도 비독립 단독제죠. 인사혁신처. 그렇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이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조금 까다롭지. B 정도 난이도급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의 조직이론 문제인데 역시 카플란과 노턴의 BSC 4가지 고객, 내부 프로세스, 재무, 학사 성장이고요. 민츠버그의 뭐 최고 관리층 단순 구조, 그죠? 뭐 기계적 관료제, 전문 관료제, 사업 구조, 기술 구조가 기계적 구조, 기계적 관료제, 저기 작업층 전문 관료제, 이게 사업 구조, 에드아크로시 5개 맞죠? 허쉬와 블렌차드는 이거 부하의 성숙도가 그쵸? 가장 중요한 상황 요인이었고, 성숙도가 지, 설, 참, 위의 단계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위명이죠. 지시는 가장 낮을 때. 또 나왔죠, 이 문제. 중요하다고 그랬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버의 법적 합리적 권한은 합법적 권한이니까 맞죠. 합법적 권한의 특징, 뭐 문법 개비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13번 문제도 사실은 지방행정 문제인데, 뭐 이번에 지방행정 문제는 사실 내년도 지방행정 파트가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좀 낮을 거 예상했습니다만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거, 지방자치단체 내생적 발전에 의한 도시 경쟁력, 이거 중요하죠. 외부 어떤 영향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발전의 그 기반을 마련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 중앙체제의 어떤 한계, 낮은 대응성과 후속 부패가 성장의 장애인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3번에 보시면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자, 무슨 얘기냐? 지역 간의 어떤 평등성의 문제거든요. 이 평등성의 문제는 지방보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그죠? 통일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균질성, 서비스의 통일성, 이거는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되겠죠. NPM에서 중앙보다는 지방 중심적 정부니까 맞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요거는 난이도 B급 정도, 13번은. 자, 드디어 난이도 A급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틀려도 사실은 너무 개의치 마세요. 제가 사실 이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요 14번 문제 정도만 틀리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내 말 좀 그랬나요? 어쨌든 보세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지엽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19개 선지 답을 맞춰보고 제일 적은 걸 찍겠어요. 모른다면. 물론 뭐 알고 있다면 풀겠지만, 근데 문화라든가 어떤 심리적 감옥, 또 흐름과 변환 과정은 맞는데 어떤 어댑티브한 적응적 과정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사실 뭐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모건은 8가지 은유를 대조직을 이미자했는데 기계장치라든가 뭐 사이버 유기체, 두뇌, 문화, 정치체제, 심리적 감옥, 뭐 파놉티콘 같은, 그 다음에 끊임없는 변환 과정, 지배도 구조. 그래서 적응적 사회라는 거는, 그죠? 거리가 멀죠. 사실 요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8가지로 조직의 이미지를 제시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특징 같은 것들이 또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난이도 A급. 자, 그 다음에 요거 숫자 묻는 문제. 뭐 제가 이런 것들은 소거법으로 풀어야죠. 빡센 문제니까. 바르게 연결한 거 보세요. 일단 정부는 5회계년도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5회계년도. 그럼 보세요. 제끼고 둘 맞네요.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몇 월? 예산안 편성 지침이니까 3월 30일이죠. 그럼 그에 따라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올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4월 10일. 그리고 3년이라고 그랬죠. 예산 주기는. 편성 심의 피지컬 FI-1, 집행 회계년도 FI, 그 다음에 결산 내년이니까 FI 플러스 1 해가지고 3년이 예산 순기 또는 주기라고 그랬고, 재무행정할 때 정답은 2번이죠. 조금 까다로운, 그치만 뭐 소거하면 쉽죠? 그리고 16번 문제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 뭐, 조사를 해야 한다. 요거 그런 거 주의하세요.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이거 바뀌었죠. 그쵸? 뭐 사실 이런 문제 C급이고 틀리면 안 되고 뭐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에 보시면 지방행정, 지방재정조정제도인데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죠. 지금 보시면 지방교부세 4가지 나와 있죠. 정답이고요. 옳은 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 이거는 지금 보세요.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이죠. 용도가 정해져있는 특정재원이죠. 이건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해주는 거고 이게 지방교부세죠. 비중이 증가하면 특정재원, 용도가 정해있으니까 자율성은 떨어지죠. 약화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난이도 A, B급 정도, A급, C에서 B급 정도 사이? 이 정도는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요거는 이제 B급 정도, 법률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보세요. 고등교육법상 국립대학만 적용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립대학도 적용돼야 되겠고, 제가 법률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쵸?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5년마다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맞고. 전자정부 날이 당연히 지정되었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지역통합센터 설치, 이것도 설명드렸고, 적용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2조에 보면 공공기관에 라에 보시면 초등등 교육부, 고등교육 및 그 밖에 설치된 각급 학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것도 역시 법령 문제고요. 법률 특강할 때 그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설명드렸습니다. 자, 난이도 B급 뭐 또는 A급까지 될 수 있겠고, 사실 뭐 14번 문제 빼면은 A급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자, 19번은 예산제도인데 개념 문제. 재무행정은 개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라 조세지출예산제도죠. 이거는 조세 비과세나 감면, 뭐 공제, 이연 이런 것들을 밝힌다고 그랬죠. 간접적이고. 이번에 예타, 그죠? 총사업비 뭐 500억 원 이상, 국가가 300억 원 이상 출자한 사업이니까 정답이고요. 이거 예산 성과급은 다른 사업에 전용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건 총사업 관련자는 2년 이상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소유간의 관계없이가 틀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은 2번이고요. 뭐 어렵지 않죠. 이것도 개념 문제. 사실 너무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중중 정도? 상문제도 거의 없고 14번 문제 빼고. 자, 마지막 요거 이제 약간 B급 정도. 근데 이런 박스형 문제는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소거법으로 푸시고 실험 설계 파트가 이번에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과학의 실험실 실험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이 없으면 이게 비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실험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어렵죠. 그래서 한일비자니까 사실 이게 헷갈리면은 세모해도 돼요. 이거 틀렸거든요. 자, 진실험 방법을 생각하면 진실험이니까 비교 집단도 있고 동시석파가 됐기 때문에 뭐가 높아요? 내적 타당도가 높으니까
호소력 효과하고는 관련이 없죠. 내적이 높으면 진실험, 결국 반대로 일반화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동질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 거 틀렸고. 사실 일단 니은만 제끼면 그쵸? 어때요? 기억? 틀린 거 딱 제끼면 답은 나오죠. 4번. 그럼 확인하는 거죠. 아직 검토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거 특히 사회 실험에 대한 어떤 정책 실험이고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무작위 배정으로 할 수 없어. 통상 확보가 불가능하면 준 실험에 한다고 그러잖아. 확보가 안 될 때. 확보가 되면 진실험. 뭐 정확하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디귿리을이 정확하게 맞아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뭐 올해 이제 지방지 7급까지, 서울시 지방지 7까지 다 끝냈습니다. 뭐 결과에 여러분들 너무, 그쵸? 뭐 결과 좋으신 분 합격하시면 되고, 결과 나쁘신 분들도 너무, 그죠? 실망하지 마시고, 또 더욱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행정을 담당하는 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